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알차게 그렇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캐나다의 한 학자가요 실험을 했는데요. 일주일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쥐의 위장을 열어보니까요,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있었답니다. 심장은 거의 다 망가진 것을 알 수 있었대요. 그냥 고양이를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중에 또 한 가지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김을요 고무풍선에 담아 이를 냉각시켜 액체로 만들어서 이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 쥐에게 주사했더니요,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알칼리성인데 화를 많이 내면 몸이 산성화 체질이 돼서요, 그야말로 종합병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의 대가, 그러면 바로 이분 한스 셀리 내분비학자라는 분을 들어요. 이분이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하셨는데요. 백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도 받았는데요.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길을 막았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자 이분은요 딱 한마디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빠밤, 네, 이겁니다. appreciation. 우리말로는요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 한마디에 그 강의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가 없고요.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랍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도 감사. 세상에서 제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탈무드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매사에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민쌤의 잉글리시 영어 구문 독해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54번째 동영상입니다. OX 퀴즈를 내드리면서 영어 공부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주제는요, 빠밤, 바로 이곳입니다. 편의점이죠. 네, 편의점.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을 한밤중 수업 끝나고 늦게 이렇게 귀가하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 파라솔에 앉아 계신 아저씨들, 특히 이렇게 술에 아주 많이 그 얼굴을 담그셔서 막 고성방가를 지르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생이 나오더니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상했다 이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서 술 드시면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요, 아니 파라솔을 쳐놓고
편의점에서 맥주도 팔고 뭐 다 파는데 갑자기 저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저씨들이 그 알바생한테요. 뭐야? 뭘 사?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럼 뭐하러 여기다 편의점 차렸어? 사장 나오라고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야단 났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도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드시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특히 뭐 맥주나 소주 상관없이 를 마시면 불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빠밤! 자, 오늘은 편의점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 알고 계셨지만 잘못 알고 계셨던 것, 알고 계셨지만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놀라운 편의점에 대한 상식들을 함께 연구해 보시면서 영어 단어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편의점이 영어로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주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면서 패밀리마트요, CU요, 바이더웨이요, 막, 네, LG25시요, 뭐 GS25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거는 편의점의 이름들이고요, 종류들이고요. 편의점을 영어로요 이렇게 씁니다. 빠밤. 네, 좀 어려워 보이시죠? convenience를 쓰시고 convenience store. store는 이제 가게, 점포, 상점 이런 뜻이니까 convenience 편리함 또는 편의, 편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convenience store. 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만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편리성을 개념으로 도입한 소형 소매 점포죠. 주로 역 주변이나 도로변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입지해서 장시간 영업을 하는데요. 24시간 영업 체제입니다. 생필품을 팔고요. 그쵸? 미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원래 편의점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편리함, 지향, 생활 방식이 낳은 종합 소매업의 혁신적인 형태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소비자가 각종 생활용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장시간 영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베니언스 스토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롯데 쇼핑이요, 1982년 11월 23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약수시장 앞에 롯데 세븐이라는 1호점을 개점한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 세븐, 이게 처음이었었어요. 이게 나중에 3호점까지 열었었는데요. 1984년 4월경에 1억여 원의 적자만 남긴 채 3개 점포 모두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되게 낯설었던 거예요. 그냥 구멍가게로 가지, 저기 뭐 하는 곳이냐, 아주 구멍가게 같은데 물건도 많지도 않고 더럽게 비싸다,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이후에 1989년 동화산업이 그 사우스랜드라는 미국 회사하고 제휴해서 코리아 세븐을 인수 합병하면서 세븐일레븐, 네, 낯선 이제 편의점이 보이실 겁니다. 컨베니언스 스토어를 개설하게 됩니다. 세븐일레븐이 그러니까 최초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편의점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1992년 당대 히트작인 MBC 미니시리즈 질투입니다. 혹시 기억들 하고 계실까요? 네, 최수종 씨와 최진실 씨가 극 중에서요, 컵라면과 김밥을 사 먹어요. 편의점에서 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게에서 서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드라마는요, 대한민국 컨베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1등 공신이 아닐 수 없답니다. 이렇게 편의점이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드라마 하나 때문에. 네, 근데 이제 1997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IMF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 퇴출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곳이 GS25, 그 다음에 CU, 세븐일레븐, 거기에다가 이제 뒤늦게 등장한 이마트 24시라는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 4강 체제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